안녕하세요, 짱구박사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장이 굉장히 이런 애를 많이 먹이더니 오늘도 시장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좀 괴로울 수도 있는 장이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삼성전자라든지 대형 섹터, 즉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업체가 신저가를 찍어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 추종, 특히 코스피 지수 추종 IT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밤에 이제 어제자는 차이나 쇼크로 인해서 기사 하나 볼게요. 차이나 쇼크로 인해서 일단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하고 나서 증시가 우리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마이너스에서 급 반등을 해줬어요. 급 반등을 해줬는데 장 마감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일단은 애플의 실적 하향 말이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큰 폭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일. 일단 애플 자체가 이제 주주들한테 보내는 서한을 보냈는데 일단 이제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애플 자체가 이제 CNBC에서 인터뷰하면서 나온 건데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면은 대충 10% 이상, 15% 정도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5%나 10% 정도 하향됐고, 이제 이 전망치가 이제 시장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향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일단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진 이유를 네 가지로 말하는데 이제 뭐 이런 모델도 있겠지만 사실 안 팔려서 그래요. 사실 예전처럼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애플이 실적을 그렇게 한 거지. 이런 등등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다 핑계거리인 것 같고요. 사실 핑계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경기 둔화로 해석을 한다는 게 문제죠. 이 부분을 경기 둔화로 해석을 하면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자체가 보시면은 어제 장에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 이제 개장 후죠. 개장 후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7점 몇 프로 하락을 보였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많이 내려가 있는 주식이 지금 월봉으로 볼게요. 여기서 7.8%면 거의 이 하단까지 다시 내려온다라는 말이 돼요. 애플이 잘못하면 신저가를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미 증시가 지금 시간 그 선물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금일 시황 정리해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발언으로 이 마이너스에서 상승을 시킨 걸 애플에서 지금 폭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이미 일정 부분 하락을 했는데 내일 증시는 사실 어떻게 예측이 좀 힘듭니다. 이 부분을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반영으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국의 충격이 어느 정도 오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PMI 지수도 사실 하락했어요. 지수도 하락했는데 그거를 덮을 만한 이슈들이 나와버렸으니까 세상에 이슈화가 안 된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금일 장은 사실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5포인트가 빠지는데 시장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장 초반에. 이거는 페이크성 상승이었어요. 페이크성. 안도하게끔 하고 기관 외인이 빠져나오려고 올렸어요. 근데 이때 들어갔으면은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 시점에 빠져나올 기회를 줬었다라는 거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시장 자금 동향 파악은 필수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매매를 임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단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그러고요. 중기 스윙에서도 이 변곡점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뭐 적립식이니까 안 본다. 그게 의미가 없죠. 중요한 변곡 시점이니까 꼭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폭탄 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강스템이 거의 13% 마이너스 13% 맞았는데,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으로 올랐던 일부 종목에서 지금 엑싯 자금이 좀 나왔어요. 특히 기관 쪽으로. 기간 자금 빠져나가는 제약주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생각은 사실 유효합니다. 제약바이오는 핵심 삼상 진행 업체 위주로만 가급적이면 관심을 갖고, 일단은 시장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가급적으로는 막 공격적으로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하고 싶어요. 뭐 지수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신라젠이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를 보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금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금일 이제 어제 실은 그 김정은 관련해서 남북기업주가 한번 올랐다가 바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서 다소 이제 많이 이제 기대감 소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이죠. 이제 친서를 보냈죠. 이제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하고 어제 방송에서도 남북경협주는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악재 때는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사실은 바로 이게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한 하루 이틀, 1음봉 아니면 2음봉 정도까지 음봉을 한 번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이 곧 만날 것이다, 즉 북미 정상회담을 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은이가 협박을 했죠. 다른 길을 가겠다 협박을 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 미국이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 언급을 안 했다는 거는 그래 용인해 줄게, 뭐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협박성 발언이라고 미 언론을 떠들었는데, 실상 어 친서를 받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신년 1월 2일 날 올랐던 게 가장 강했던 게 인디에프였어요. 개성공단. 그래서 오늘 공략을 했던 것도 개성공단이 공략했던 첫 번째 타겟이 되고 가장 강했습니다. 개성공단 쪽이. 일단 상승 상위를 보면은 얘네가 전부 싹쓸이 했어요. 그만큼 강했고, 이따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 큰 자금에 대한 수급은 제약바이오랑 남북경협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남북경협이 움직이면 당연히 제약바이오에서는 수급이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강하게 빠져나갔죠. 반대로 남북경협주는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항상 여기서 오는 시소 게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남북경협주랑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수소랑 정치테마 쪽도 적은 자금, 저자금성 이런 세력 단기 매물들이 이 안에서 또 시소 게임을 하고 있어요. 수소차 쪽에서도 지금 여전히 살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쪽이 거의 천장에 가까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급이 살아 있지만은 항상 손절 라인 지키고 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수소차 정치 테마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 테마주 중에 제가 오늘부터 좀 보고 있는 게 홍준표예요. 이제 나머지는 잘 안 보다가 좀 홍준표 보는데, 유튜브 때문에 좀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홍준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미 증시가 사실은 예측이 안 돼요. 지금 100% 예측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를 사실 어떻게 돼야 될지 예측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현금을 함부로 투여해서 물타기라든지 뭐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금은 무조건 50%는 절대 안 쓴다 생각하고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 가지고 뭐 단기 매매 하면서 이걸 돌려가야지, 이 50%도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 왔을 때 들어가서
굉장히 짧게 2, 3일 안에 나오고. 왜냐면 물려있는 거에 이 현금 50%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아래에 있는 활용되는 현금 50%에서 뭐 종목을 5% 정도 사서 이제 하락하면은 5% 더 해서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평균 단가는 이게 1억에 빠지더라도 평균 단가에서 맞고 내려가는 본전이 오면 나오는 전략. 차라리 이게 지금은 가장 시장에서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 매동 보고 넘어갈게요. 어제도 기관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선물이 좀 보면은 장 막판에 외인이 좀 선물을 담았네요. 근데 그만큼 또 기관이 뺐으니까 지금 선물로 외인이 어제 7천억, 오늘 1천억에서 좀 줄였으니까 지금 한 7,700억 정도 선물 매도가 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어제 이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코스피 좀 많이 빠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코스피는 외인이 좀 방어가 들어왔고요. 어느 정도 코스닥이 오늘 제약바이오를 너무 빼는 바람에 코스닥이 폭락이 나왔네요. 지금 코스닥은 장 시작하면서 끝까지 팔았어요. 이걸 아예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프 보면은. 근데 코스피 보면은 일정 부분 이제 기관이 좀 사다가 외인이 사주고 이런 기관 외인이 들어왔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어차피 코스피 쪽으로는 현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포지션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수급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섹터가 전기전자인데 이쪽만 죽어라고 사고 있어요. 죽어라고. 지금 의약품 쪽하고 화학도 오늘 무지하게 빠졌는데 이쪽만 죽어라고 사고 있고 지금 외인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다 팔고 기관도 다 팔죠. 코스피 지금 근데 통신 쪽 그나마 양호해요. 양쪽에서 한쪽이라도 이게 들어오고 있고 보면은 통신 그나마 좀 방어 같아요. 그나마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쪽 통신하고 이 IT 소프트웨어 쪽인데 여기가 지금 5G 쪽이 많아요. 지금 사물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쪽 섹터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수급이 지금 꼬일대로 꼬여가고 있어가지고 좀 문제네요. 문제예요. 지금 금투 물량을 외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개인이 받아주고 있으니까 이때 연말 딱 한 번 받아주고 지금 금투 물량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같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외인이 금투 물량을 받아주는 시점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자, 그럼 해외 증시 보면 나스닥만 볼게요. 일단 나스닥이 지금 어제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일단 상승을 좀 해줬는데 이게 문제는 여기서 이게 많이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2% 정도니까 2% 정도 하락이 되면 지금 한 이 정도 거의 마이너스 2.9 한 이 정도 크게 하락이 온대. 지금 이러게 되면은 이게 불안해져서 이때 이 각도가 세지면은 이 자리를 또 뚫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미국도 안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미국 자체가.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쌍바닥을 확인하러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공격적으로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 도지형 이 윗꼬리에 대한 모습이 꼭 나와줘야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 볼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미 증시 보면은 특징이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테슬라가 6점 몇 프로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전기차 섹터가 더 안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이제 뭐 자동차 판매 단가를 뭐 낮추네 뭐 그런 기사가 나서 그런 것 같고 지금 애플이 여기서 하락을 하면 전저점 붕괴 여부가 되니까 애플 관련된 주식은 가급적으로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애플 관련되는 거는. 자, 그럼 국내 보죠. 코스닥. 오늘은 분봉 좀 보죠. 분봉 좀. 어제 장에서 국내 증시가 이제 이런 모습을 그려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장초 갭 상승하고 이게 상승되고 내려왔다가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게 끝까지 이어지질 못했네요. 선물이 지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끝까지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리고 붕괴했고 여기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수급이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아예 붕괴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 내일장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시가 붕괴 여부를 꼭 체크를 해서 이런 지점을 체크를 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예를 들면은 이런 장에 여기서 위로 올라갔어야 돼요. 시가를 잡아먹는 모습이 나와주면 추가 상승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러한 지점을 맞고 떨어지면 하락을 하거든요. 어차피 지수도 뭐 일반 개별 종목도 지지와 저항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내일도 장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무너진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를 노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지수도 지수지만 종목이 이제 이런 지수 추종 종목은 다 죽어가고 개별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개별주 중심의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매매를 쉬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돌려줘야 돼요. 이거 돌리려면 호재성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셧다운 이거는 글로 제가 적을게요. 호재성 재료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게 저는 1월 7일을 자꾸 말을 드리는데 이런 재료성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시장을 돌리려면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 호재는 일단은 미국의 셧다운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미중 협상 뭐 하면서 이게 뭐 바로 뭐 좋아지는 건 아닌데 협상을 하면서 이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겠죠. 좋은 모습 정도. 뭐 뭔가 뭐 중국의 양보가 보여줬고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런 그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거를 우리는 철회하겠다라든지 그런 모습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셧다운 중지랑. 근데 이게 얼추 날짜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7일 정도 그 이후에 매매를 하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1월 3일이라는 말을 이제 작년자 보시면은 보이는데 1월 3일 이후라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 1월 3일 이후. 지금 이제 미국 보면은 1월 3일 즉 오늘 밤이죠.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이렇게 장악을 하는 날일 거예요. 그러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월 3일을 말을 했고 지금 1월 3일이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1월 3일이고 이 이후에부터 4, 5, 6, 7이잖아요. 근데 주말이 이틀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5, 6 빼고 7 다음 주 월요일 이때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협상과 월요일에서 뭐 시나리오를 삼으면 8일 뭐 8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겠죠. 이거는 진짜 약간 복잡한 함수와도 같은데 이런 게 변화가 있고 1월 10일 날 옵션 만기가 딱 와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시장의 바닥이 가까워 왔음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럼 마지막 코스피 봐야 되겠다. 코스피가 지금 많이 위험하니까 코스피 지금 많이 위험해요. 이거 전저점 붕괴 확실하고요. 지금 월봉으로 코스피는 말을 했는데 코스닥은 뭐 더 빠질 수도 있죠. 이거는 지수 바닥은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많이 빠졌어요. 빠진 자체가
얼마나 빠졌나? 일단은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그 당시에 34%가 빠졌구나. 지금도 30%가 빠져 있는 상태니까요. 얘는 뭐 지수가 빠지면은 얘도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얘 전저점 테스트는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는. 근데 코스피는 이제 깼죠. 여기서 깨지면은 이런 자리까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박스권의 이제 중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깨지면 이런 박스의 중심으로 내려가니까 1950선, 이제 1950선에 오냐 마냐. 이 1950선 오면은 박스 하단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박스를 다시 그리는, 즉 올해 증시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를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늘 굉장히 올라와서 저는 인디에프 조금 매매를 했고요. 인디에프 좀 매매를 하고 인디에프 닫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 다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보유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 부분이고 지금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상한가 잔량이 15만 8천 주예요. 뭐 이게 더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꾸역꾸역 장 막판에 올렸고요. 이게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해 먹으려고 올린 걸 수도 있고요. 얘가 더 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은 좋은 사람들이 남북경협주 개성공단 중에서는 제일 많이 터졌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면 일정 부분 올라오면은 비중을 축소하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인디에프도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만 주예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400만 주고 이거를 강하게 뚫어주면은 더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최소한 내일 갭 뜨면 50% 매도하고 나머지만 수익 극대화로 들고 가는 전략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디에프나 이런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초대박이 났죠. 제일 강했으니까요. 애들이 보면 지금 금일 상승률 상위 보면은 상한가 여기서 넥슨 관련해서 올랐고 나머지 이노 인스트루먼트 5G 이것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디에프부터 대충 뭐 신원도 있고 얘도 있고 얘 UST 재룡산업 얘는 그냥 뭐 남북경협이고 선도전기 한솔 PNC 뭐 이 정도인데 여기 밑에 이화전기도 있네요. 근데 거의 이 개성공단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하루였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쪽으로 테마가 강하게 붙었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지고 있으면은 내일 일정 부분 매도해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봤던 종목들 중에서 일단 신라젠 먼저 볼게요. 신라젠은 금일 그 단계까지 안 왔어요. 이 레인지를 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보수적이니까 뭐 정확히 아래 라인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7만원 깨는 모습 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 안 봐야 돼요. 뭐 6,500원을 이탈해서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턴해서 올라온다 하면은 매매를 해서 끌고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돌렸을 때 탄력이 좋아서 보는 거고요. 그
그다음에 기존의 삼성전기. 일단 금일 삼성전기 저는 비중을 조금 줄였어요. 일단은 시초 근처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원래도 비중은 많지는 않은데 비중 좀 줄이고, 왜냐면 애플 때문에 그랬어요. 애플 때문에. 애플에 그게 없었다면 아닌데, 일단 비중만 좀 줄이고, 일단 제가 이게 10만 1,500원에 들어갔으니까 뭐 손실이 한 8%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더 빠지면은 고민을 해볼 거예요. 이걸 추가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근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할 생각이에요. 올라가고 이게 턴하는 모습을 보면 추가 매수를 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고민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박스권 구간에 정확히 와 있으니까, 근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간다. 그것도 한 방에 내려간다. 사실은 지지와 저항에서 한 번에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 구간을. 사실은 이런 오래된 이런 박스권을 한 번에 이렇게 뚫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해줄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크거나 그러면은 고통스럽죠. 이런 부분이 고통스러워서 일단은 뭐 보유를 하고 있고, 미리 뭐 1, 2%에서 대응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넘어가는데, 물은 타지 않겠습니다. 물은 타지 않고 최악은 한 89,000원까지는 열어보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참 남북기업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추세 하단에서 맞고 정확히 올라와줬고, 지금 수급상으로 보면은 내일도 좀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도 좀 봐도 될 것 같고, 지금은 다시 매기가 돌아와서 괜찮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괜찮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일단은 내일 장 보고 이 위로 올라타는지 보고 하고, 오늘 이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거는 조금 매수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신양해. 성신양회는 일단은 이 종목은 오늘부로 좀 빼볼까 생각을 해요. 얘가 탄력이 좀 느려서,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탄력이 조금 늦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 좀 빼보고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비료 쪽인데, 오늘 제가 적었나? 여기에다가는 적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매매를 한 종목이에요. 이제 관심을 비료 쪽으로 보려고 해요. 대휴라든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히 포착은 안 됐어요. 일단 개성공단이 움직였고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데, 이런 금강산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등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권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재롱전기는 빼버리고, 나머지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삼지전자 이런 부분은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고요. 삼지전자는 이거는 네, 목표는 일단 13,000원까지 충분히 가지 않겠나. 그 이상도 이 눌리면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눌려주면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이 막 힘들 때 이제 잡아야 될 섹터가 5G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하면은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5G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 뭐 오이 솔루션 전부 다 똑같은 개념이고요. 내려오는 거 보면서 이제 추세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금일은 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 나름 뭐 쪽지 같은 거를 좀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추천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쪽지를 받아서 이제 굉장히 저도 기분 좋고 한 두 분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기분 좋았어요. 오늘 상한가 두 개를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약간 이런 부분은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시장이 많이 힘들고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어,
시장에서 몰빵이라든지 신용 미수라든지 그런 거 최대한 자제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번 주 말,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부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닥이 가까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두렵지만 점점 이 두려움이 확대가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누구만 가능한 줄 아세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거 절대 함부로 이렇게 물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물타서도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